2022 한아세안 패션 위크 이제 잠시 후 한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 포럼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앞쪽부터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보면 수신기가 놓여 있는데요. 네, 통역 수신기입니다. 3번이 한국어고요. 4번이 영어니까요. 채널 잘 맞추셔서 네,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한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 포럼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쪽에 마련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지금 자리에는 통역 수신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3번은 한국어고요. 4번은 영어입니다. 채널 맞게 설정하셔서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앉으신 분들 조금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가능하실까요? 이제 잠시 후 발전 포럼을 시작할 텐데요. 참석해주신 분들,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쪽부터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한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 포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맛있게 점심 식사 하셨죠? 네, 이제 한국과 또 아세안 국가 간의 패션 산업 발전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해볼 시간이 머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쪽부터 자리해 주시고요. 자리에 놓인 통역 수신기는 3번 한국어, 4번 영어입니다. 채널 잘 설정하셔서 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로 세 번째로 개최되는 한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 포럼 이제 잠시 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서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너를 갖춘 상태인지 무음 또는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놓여진 통역 수신기는 3번 한국어, 4번 영어입니다. 채널 잘 설정하셔서 포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 포럼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뒤에서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조금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운데 쪽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운데 앞쪽부터 자리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서 개막식부터 지금 발전 포럼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는데요. 이제 잠시 후 그 포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앞쪽부터 자리해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 모드인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놓인 통역 수신기는 3번 한국어, 4번 영어 채널이니까요. 맞춰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잠시 후 한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 포럼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오늘 포럼은 좌장 인사와 주제 발표,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포럼 그 시각 꽉 채워서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패션 산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또 토의를 통해서 한국과 또 아세안 국가들의 발전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본 포럼을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션 선두주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 포럼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는 2022 한아세안 패션 위크 개최에 힘입어서 부산과 아세안 국가 간의 상호 협력해 패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에 처음 열려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패션 산업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 포럼에서는 네트워크적인 부분과 산업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됐다면 올해는 디지털과 패션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과연 이 디지털 기술들이 패션과 융합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또 이 분야를 활용해서 앞으로 저희 한 아세안 패션 위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럼을 이끌어 주실 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메터 디지털 패션 실무 인재 양성 교육과 4차 산업 대응 스마트 테크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실무 책임자로 계시고요. 디지털 패션 융합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신 동아대학교 이신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 한아세안 패션위크 패션산업 발전 포럼의 좌장을 맡은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이신영입니다. 팀장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는 현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패션조형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개로 말씀해 주셨듯이 메타 디지털 패션 센터의 실무 책임자로 있으면서 오프라인 매장과 실시간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 매장 서비스 방법 혹은 아바타 의류 실제품화 기반의 메타버스 의류 통합 비즈니스 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또 좌장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좋은 어떤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과 패션의 융합을 통한 새로움으로 한아세안 패션위크 AKFW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익숙하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당장에 이슈가 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사회 산업이 정보통신 기술 이들을 활용한 디바이스 발전에 의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많은 기술들이 우리의 생활을 지금까지는 디지털라이제이션화 했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우선은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여태까지 이루어졌다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은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산업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는 결국에는 단지 기존의 프로세스를 단순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작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패션 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패션 산업이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전통 산업의 모습에서 그닥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패션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화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고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산업이 여태까지 디지털라이제이션 되어서 온라인상으로 올라갔다면 지금의 새로운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비스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혹시 이 단어 못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오늘 좌장과 또 엄숙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래도 많은 젊은 패션에 관련한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조금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메타버스 나는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것의 화두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고, 오히려 저희 세대보다 지금 MZ 세대들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실 겁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초월 그 이상의 뜻으로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1992년 SF 소설 속에서 등장한 단어이지만 지금은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그러면서도 인터넷과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초월 세상을 뜻하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메타버스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 혹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가상 융합 기술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을 초월하는 가상의 세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가상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증강현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상현실은 실제 현실의 특정 환경, 상황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구축하고, 이러한 가상 환경에 사용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만들어진 가상 세계 안에서 체험을 하는 것을 주요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증강현실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 위에 또 다른 레이어, 즉 디지털적인 레이어를 덮어 씌우면서 가상의 요소를 보태서 사람들에게, 체험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 혹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현실과 가상의 연속된 프레임 속에서 그 현실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가상 융합 기술 중에 오로지 이 증강현실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증강현실을 강화할 수 있는 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강현실과 연결되어 있게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MR, 지금 이제 증강현실의 패션에서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저런 게 있어 재밌네 이 수준이지만 점차 확대될 어떤 상황일 것이고요. 여기에 MR이라고 하는 것,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것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그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관람객들이 저기에서 물론 이런 비슷한 대형으로 계시네요. 이렇게 있는데 이 현실 안에 새로운 레이어로서 이 가상의 것들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이 보이고, 이 가상현실과 현실의 체험자들 혹은 소비자들 혹은 유저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믹스드 리얼리티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패션쇼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믹스드 리얼리티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한 아세안 패션위크는 오늘 캐덕을 깔고 모델들이 직접 앞으로 지나갔지만, 이 믹스드 리얼리티의 어떤 홀로그램을 이용한 이런 그 패션쇼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여들 있지만 앞에서 실제와도 같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러한 패션쇼를 관람함과 동시에 증강현실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구매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착용해 보는 모습을 바로 대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까지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주요 키워드들을 조금씩 더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에는 버추얼 모델링이 메인의 핵심의 기술일 수 있겠죠. 이제 버추얼 모델링, 3D 모델링, 과거에는 프로그램의 단가,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비쌌고 교육받을 기회도 적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독점되었지만, 지금은 기술의 난이도도 굉장히 낮아졌고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일반인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버추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에 제페토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초등학생이나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중학생, 초중에 어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면
크리에이터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간단한 3D 모델링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아바타 코스튬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추얼 모델링은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또 지금은 가장 널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실은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버추얼 모델링 기술의 일반화라고 이제 사용이 편해졌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버추얼 모델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없는 걸 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걸 똑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버추얼 모델링의 기술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없지만 디지털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에 대한 사용성 혹은 문제점, 구조적인 어떤 결함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건데 패션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제품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디자인이 셀렉이 되면 수요를 예측을 하죠. 아, 이게 이번 가을에 약 300개가 팔릴 거야. 300개가 팔렸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트렌드나 기타 등등을 보고 수요 예측을 하고 300벌의 옷을 만들어내고 시장에 내어놓고 팔리길 기다리는 그러한 산업이지만 이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산업은 옷을 미리 디지털로 만들어 놓고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소비자의 리얼한 실시간 반응을 보면서 생산을 물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추얼 모델링 되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미러 월드가 생기게 되겠죠. 이 세상을 그대로 반영한 디지털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생활이 가능한 공간. 그래서 이 미러월드와 관련해서 어떤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뭐 재택근무 혹은 재택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재택근무도 많이 하셨고 집에서 재택 학습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노트북 켜서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하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사무실로 진입하여 사무실에 있는 회의 공간으로 진입해서 마치 지금의 나는 현실의 나는 저 집에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의 온라인의 세계의 새로운 세상에 그 환경을 구축해주는 이러한 미러월드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높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미러월드에서는 결국에는 활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바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알게 모르게 아바타가 한두 개쯤은 생성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바타 모델링을 하다 보니 아바타만으로는 성에 한차 디지털 휴먼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패션계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비싼 몸값을 하는 간혹 가다가 사고도 치는 내가 이 유명한 배우를 얼마에 광고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 배우가 커다란 스캔들에 휘말렸어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미지나 여러 가지 것들에 훼손이 있고 또 화보 촬영을 하나를 하려고 해도 시즌에 옷이 나왔을 때 그 배우와의 스케줄링조차도 힘들어서 그 옷을 입힐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걱정을 상쇄해주는 디지털 휴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디지털 모델, 디지털로 움직이는 근데 여기에 단순하게 디지털 휴먼의 또 특징이 결국에는 인공지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부분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디지털 휴먼 중에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에 딱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무신사가 만들어낸 무아인 선전 보시면 뭐 일반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굉장히 그 유아인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지만 그 세부 내용으로 광고로 들어가면 이 무아인이 성인의 모습부터 어린아이의 모습까지로 싹 변화하는 모습까지도 나와요. 그 소리는 뭐냐면 유아인의 캐릭터를 이용한 그 디지털 휴먼을 이용해서 아동복까지도 광고를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아동복이나 여러 가지 라이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AI는 디자인도 대신 해줍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뭐 아마존이나 여러 곳에서 AI가 트렌드를 리서치를 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대한 기사는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인공지능 휴먼 틸다가 만들어낸 디자인 이미지를 가져다가 옷으로 만들어내고 저것을 홀로그램 패션쇼를 펼쳐 보이는 등의 디지털의 기술을 활용한 패션 경험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NFT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패션 산업의 변화의 방향 중에서 또 NFT는 물론 NFT가 투자나 아니면은 뭐 투자 혹은 투기 뭐 굉장히 뭐 비싼 뭐 저걸 왜 1억에 사 몇백만 원에 왜 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그러한 어떤 투자나 투기에 관련된 거 다 차치하고 순기능으로서 좋은 기능으로서 NFT는 실질적으로는 디자인의 보증서입니다. 우리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를 받쳐줄 수 있는 디지털 보증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산업에서는 내가 디자인을 만들어냈을 때 내가 이 만들어낸 디자인을 디지털로 변환을 시키고 그 디지털로 변환된 그 데이터에 NFT를 걸어버리는 순간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내 거라는 것을 누구나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하시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자인권, 상표권 관련해 가지고 지식재산권 공부들도 하실 텐데 디자인권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디자인 보호의 기능을 갖는 것이 이 NFT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NFT를 이용한 뭐 한정품을 판매하는 전략이라든가 NFT를 이용해서 디자인들을 각국의 뭐 게임 코스튬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실제 제품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너가 이 NFT를 구매하면 너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라는 확실한 품질 보증 혹은 뭐 개런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NFT가 활용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패션 산업에서 버추얼 샘플에 대한 그 활용도는 어찌 되었건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에서 제품으로 나오기 위해서 매장에서 10벌의 디자인을 보게 된다면 그 10벌을 만들기 위해서 샘플은 30개 이상의 샘플들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버추얼 샘플들의 활용들은 결국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측면인 것이죠. 메타버스는 이제 새로운 패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진출을 해서 그들의 제품을 보여주고 매장을 만들고 뭐 아까 그 보았던 커버낫이나 아니면은 구찌, H&M, 발렌시아가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패션의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제품을 메타버스 안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실속 없이 쓸데없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린이나 좋아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왜 그들의 상품을 선보이고 왜 이러한 랜드를 구축을 하고 있을까? 결국에는 패션에서의 어떤 경험, 패션의 경험에 대한 마케팅적인 측면, 상품의 어떤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패션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제페토에서의 이제 송편을 빚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재밌게 이렇게 넣어도 봤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패션을 실제 옷으로도 소비를 하지만 패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버추얼 스토어들도 지금은 익숙치 않고 혹은 지금은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것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답지와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아날로그하게 기획, 생산, 유통의
스텝 바이 스텝의 프로세스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여전히 아날로그한 혹은 여전히 전통적인, 여전히 물론 전통적인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이 물결에 가야 하는 방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확실하게 뛰어들 수 있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유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에 대한 질문들은 결국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 기획 생산 유통 단계의 혁신을 일으키고 패션 소비 경험의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아세안을 위한 디지털 혁신 모델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을 둘러싼 경제적으로 우리가 패션 산업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은 제가 이 지도를 만들었을 때 전 세계 지도에서 아세안 국가와 한국의 이 아날로그적인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디지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새로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로고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의 내용을 오늘 패널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아세안 패션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는가, 혹은 디지털 전환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발표 시간을 살짝 넘겼는가 봅니다. 전화가 오시는데, 그러면은 저의 발표는 우선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제가 패널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순서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패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문화원의 원장님이신 이인혁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 의료학과의 임지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메타프레임의 대표이사님이신 신진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아세안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장님이신 트랑리님 모시겠습니다. 싱가포르 패션 디자이너신 에스더 초이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선 반갑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쭈르륵 서셨는데 뭐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제가 실은 앞서서 10분에서 15분만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길게 하느냐 마느냐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길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아세안을 위한 디지털 혁신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실은 몇 가지의 키워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의 패션 산업에서 한 아세안의 어떤 디자인, 패션 디자인을 버추얼로 기록할 수 있는 버추얼 박물관에 대한 것들은 어떠한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러한 버추얼 박물관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한, 아무래도 한 아세안 10개국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콘텐츠를 기반한 패션 개발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그러한 것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역량과 관련하여 교육에 대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 시스템의 인프라를 한 아세안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아까 제가 맨 마지막 지도가 실은 떨어져 있던 우리의 지도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같이 만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한 아세안의 패션의 공동 경제 구역처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편의상 이렇게 제 오른쪽 자리부터 해서 이렇게 우선은 한 말씀씩 우선 나눠주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아세안 문화원의 이인혁 원장님께서 우선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세안 문화원장 이인혁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그 좋은 포럼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주최 책임 부산 디자인진흥원 또 이신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아세안 문화원 원장으로서 이제 아세안 문화원을 잠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세안 문화원에 이 위치한 곳은 현재 그 부산 장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안 문화원은 우리나라 정부, 우리 한국 외교부가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토지를 증여해서 장산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방문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아세안 문화원을 만들었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정상들 간에 10개국 정상들 간에 그 특별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회담의 결과로 2017년도에 아세안 문화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3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아세안 문화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세안 문화원은 결국은 아세안 10개국의 문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세안 문화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아세안 10개국의 공연, 전시, 그다음에 뭐 언어 교육, 요리, 뭐 영화 다양한 걸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세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그런 걸 없애고 또 아세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아세안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세안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신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디지털 체험존 구축이라고 해서 아세안 문화원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지금 현재 바꾸는 그런 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12월쯤 오시면 저희 바뀐 그런 디지털화된 그런 그 공간들 갖다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VR이나 AR을 활용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특히 의복이나 패션 관련해서는 VR이나 AR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이라든지 의복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패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단발성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연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그리고 더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그 학생분들도 체험할 수 있고 또 현장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저희의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때문에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방문을 해주셔도 좋고 또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현재까지 저희 기능은 아세안의 문화를 갖다가 한국에 소개한 거지만은
우리의 문화를 또 아세안에 소개시키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은 아시안 문화원을 저희 한 아세안 패션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더욱 좋은 어떤 그 프로젝트로 또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랑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Trang Lei. 저의 I am 이름은 president 트랑이고요. of Council ASEAN Fashion Designer. 저는 아세안 I 패션 am also 디자이너 the 위원회 founder 회장이며 and president of 저는 Vietnam International Fashion Week. 베트남 인터내셔널 패션 Very 위크의 happy to 창립자이고 be back 오늘 이 here, 자리에 actually. 다시 I was 함께 here 있게 in the 되어서 first 굉장히 edition of 반갑습니다. Korea 저는 ASEAN Fashion Week. 사실 2019 2019년 1회 한 And, 아세안 패션 위크에 last 참석을 year, 했었는데요. 2020 지난 and 2년 21, 동안 because of COVID-19, 코로나19 때문에 travel. 이 자리에 Then 올 we 수가 just, 없었습니다. see each 여행을 other 할 수 online, 없었던 거죠. virtual 그래서 온라인으로 event.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 And I'm happy today. 오늘 이 I'm 자리에 여러분들과 and, 함께 면대면으로 만나게 to 되어서 see face on face 굉장히 and 기쁘게 we talk. 생각합니다. So I'm very interested about the topic you 오늘 just mentioned about 이야기하신 digitalization in fashion. 디지털 Actually, 라이제이션에 대해서 the mission when we 굉장히 established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as 있습니다. House of ASEAN Fashion Designer, 아세안 we 패션 made it 디자이너 위원회 during 회장으로서 우리는 COVID-19 코로나19 2020. 기간 The 동안에 goal is to support and promote fashion, 아세안 패션 because we 디자이너들을 know that 지원하고 발전할 the 수 있도록 when 돕는 게 COVID 저희들의 happened, 역할이었는데요. then all the 코로나19가 borders were being 일어나면서 closed. 모든 And because 국경들이 before we can 닫혀 travel, 있었죠. we 그래서 can 저희가 go. 여행을 할 수도 Actually, 없었고 I want to say that 어려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COVID-19 코로나19가 brought us in the very difficult situation. 굉장히 어려운 But 상황들을 think 우리 in 모두가 positive 만들었지만 we 또 also 좋은 can 점을 see the 생각해 보면 opportunity. 우리에게 기회가 And one 될 of 수 있는 that is, 시간이라고 봅니다. The era of the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털화가 digital 되어 가고 있는 변환점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then 있습니다. you can see this as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because we have only one way 코로나19 is 때문에 online. to 유일하게 connect 얘기하고 Because 소통할 수 since we 있는 all 플랫폼이 just stay 바로 at home, be 온라인이었습니다. isolate from the world, even 일도 just 집에서 from 하고 교육도 집에서 family, 받고 from friend, from everywhere. So 모든 the 그 only 사회적인 one tool 교류가 is 바로 online. 온라인 is 플랫폼에서 phone, 있을 is 수밖에 computer, is 없었습니다. internet to connect us. 컴퓨터, the 인터넷으로 way to be 저희가 서로 survive. 연결을 할 수 And that's 있었죠. why in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할 수 House of 있었고요. ASEAN Fashion Designer, we 그래서 create 아세안 one. 패션 디자이너 위원회 application 회장으로서 The first name is AFAB. It's ASEAN Fabulous. 아세안 But later on 패뷸러스라는 we changed the 이름을 name is the RECA. 저희가 So RECA is an 레카라고 application to support for 바꿨습니다. 레카가 ASEAN 바로 designer. 아세안 디자이너를 with, 지원해주는 RECA we also 공간으로서 use all is in AI and 레카가 digital. AI to and the 디지털 to 기술을 help 사용을 young 하고 designer, 있는데요. most 젊은 designer, but 디자이너들이 of course 대부분 young 젊은 designer also. 디자이너들인데요. They can 디자이너들이 help they sell not just only because normally in 보통 most of designer they be 대부분의 known in their 디자이너들이 local country. But with 자기가 digital, 있는 소속돼 with 있는 application, 나라는 with 너무 the 잘 알고 digital 있지만 platform, 사실 the 디지털 designer 플랫폼을 now 통해서 not just be 그 promoted in their 지역을 local 넘어갈 country, 수 they 있는 also to the 발판이 될 region 수 and 있다는 to the 것을 world. 볼 수 So 있었습니다. we help many designer 그래서 can 상당한 sell clothes 디자이너들이 to the world. So it's no border. That's advantage 국경을 of the 초월해서 digital 서로 platform. 소통하고 And 또 we still 기량을 발휘할 수 continue, 있는 기회를 삼았다고 Developing 봅니다. this application. So 이러한 I know that 상황들을 Korea is 통해서 also very 볼 famous 때 and strong 한국도 country in 이미 ASEAN 벌써 about the fashion and 아세안 I'm 컨트리 here this time 그리고 to learn 곳곳에서 how 굉장히 you also 유명해지고 can, 있다고 생각합니다. can 패션 survive and 측면에서요. have any new 그리고 platform to 또 새로운 develop for the 플랫폼을 fashion 만들어서 industry. 패션 So 산업의 we hope 발전을 that 계속 we 이룩하고 can collaborate 있는데요. 우리 and 모두가 not just 함께 this time 콜라보를 but 해서 after this 함께 앞으로 event we 나아가고 can sit 그냥 down 이 and talk. We can 이벤트를 see any 앉아서 그냥 opportunity 즐기는 because ASEAN 것뿐만이 market is 아니라 also very 아세안 potential. 마켓에 and 있는 promising 잠재력을 market. 함께 We've 이야기할 got 수 있고 nearly 생각해 볼 수 있는 700 기회의 population. 장이라고 생각을 Then with 합니다. plus with 아세안 the Korea, so 지역에는 we can make a very 6억 big one for the 명의 fashion 국민들이 industry. 살고 있기 때문에 thank 우리 you. 모두가 함께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려 Thank you for your 했었지만 speech. 결국에는 As I mentioned 온라인에서 before, 메타버스 서비스로 급격하게 변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디지털화 되었지만 우리의 산업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을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에스더 초이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to Busan. 저를 부산에 It is 초대해 a 주셔서 great honor to be able to 감사드립니다. be part of 저는 the 이번 forum as well 행사에 as part of the fashion show happening 패션쇼와 tomorrow. 포럼에 So I 참가하게 된 think,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I give a 생각에는요, different perspective 제가 좀 with 다른 regards to where it 시각을 comes in the 보여주고자 digital space 합니다. for a fashion brand. 패션 So my 브랜드를 brand is 보면은 based in 제 Singapore. 브랜드는 I 싱가포르에 have mainly women's 있는데요. wear and a 저는 few men's wear. So 여성 traditionally, 의류를 fashion 위주로 shows 남성 are held 의류도 in 하고 person.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 way it's done is 전통적으로 conducted face to face, where 우리가 그 you 직접 come for the show, 만나서 저희 you watch it. 쇼룸으로 If you 오면은 like 옷을 something you see in 보고 person, you can then 마음에 proceed to 들면은 purchase it. However, 착용해보고 with 구매를 합니다. COVID-19, 하지만 it has forced a lot of 코로나 brands 이후로 to rethink 많은 how they present 브랜드들이 themselves 우리가 어떻게 as 옷을 both online as well as in the 보여주는지 marketplace. So I think during the 온라인과 time 시장에 period 어떻게 내놓을 수 of 있는지 2020 변화가 to 필요합니다. 2021, I had to 2021년에 reprogram my thinking of how design works. 저는 So 디자인이 moving from 어떻게 a more 일하는지를 physical space where you make the 생각하게 samples, 되었습니다. you sew the garments into 샘플을 something 어떻게 like 만들고 a digital mock-up of the garments first to show to your clients or to show the portfolio before you purchase it. In that way, it also helps with the manufacturing cost of it. So a lot of the times we talk about digital space in terms of viewership and how you show your stuff to the world. But I think we can also talk about the digital space in terms of manufacturing. So with a digitized version of your garment first, before even making it, you 만들기 can already 전에 proceed to send it out to 당신의 의류를 buyers. 디지털화 And 시킬 you 수 can definitely 있습니다. cut down 그리고 on 구매자들이 cost and wastage 만들어지지 from 않은 that. So I 것을 think in 보고 terms of how the 볼 digital 수 plays 있습니다. into 그래서 making fashion a more sustainable business is 패션이 really 더 very 지속 가능할 수 important. 있도록 디지털화가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패션 산업의 기획, 생산, 유통의 과정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혹은 오히려 디지털 전환이 기획, 생산의 유통의 그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더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임지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So let's move on 교육대학교 the 교수입니다. Im Ji-young, the 저는 이제 그 교육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디지털과 패션 융합의 필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섬유 패션 산업이 디지털 이렇게 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업체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 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주장이고요. 아까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소비 트렌드가 먼저 변화됐다는 거 다 알고 계시듯이 온라인 쇼핑몰이 사실 뭐 매스 패션뿐만 아니라 하이 패션에서도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없이는 지금 매출이 뭐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이제 증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라고 할 만큼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맞춘 이런 이제 직접적인 그런 투자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디지털 패션과 맞물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이신영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런 디지털 전환은 이제 그 뭐 샘플링 작업이나 재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시킴으로써 재고 쓰레기를 이제 만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디지털 전환은 지속 가능 분야의 성장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이제 자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본국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우방국가 해결하는 등 이런 글로벌 공급망 등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섬유 패션 산업의 직무 변화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나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 뭐 지속 가능 발전 전문가, 그리고 메타버스 패션 디렉터나 스타일리스트 등, 그러니까 기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 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직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양성 방안으로 저는 한 아시안 공유 대학을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학교처럼 대학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직업 전문 교육 기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 대학을 이제 만들게 되면 디지털 뭐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뭐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전부 다 듣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교육이 이렇게 공유 대학으로 진행이 된다면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의견으로는 이제 스마트 의류 관련해서 표준 인증 체계의 보완 및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스마트 제품이나 가상 피팅이나 가상 인간, 아까 우리 그 가상 인물 뭐 로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인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리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문제를 빼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의료법이나 개인 뭐 정보보호법 등 이렇게 법적인 부분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발전이 좀 더뎌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가 서비스들이 더 창출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법적인 규제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내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긴 한데요. 지금 부산에 ICT 융합 빌리지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ICT 융합 빌리지가 한 아시아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빌리지에서 뭐 가상 전시관이나 가상 패션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이것들로 인해서 뭐 패션 소재나 패션 제품 이런 것들 전시할 수 있고요. 패션 뭐 제품 소개할 수 있는 패션쇼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 속의 바이어 미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가상 전시관이나 가상 패션쇼와 같은 가상 콘텐츠 개발과 메타버스 가상 공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야기거리를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의 패션 산업의 프로세스를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직무에 있어서 과거에는 없었던 직업들이 발현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그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직무를 파악해서 내가 그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또 새로운 일일 듯 합니다. 그리고 한 아세안 공유 대학처럼 우리가 교육과 갖고 있는 어떤 그 인프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ICT 융합 빌리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공조해야 할 여러 기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의 패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진경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타프레임이라는 버추얼 패션 스튜디오 대표 신진경이고요. 간단하게 저희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버추얼 메타버스에서 이제 패션 아이템을 제작을 하기도 하고 이제 버추얼 패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물 패션 브랜드도 이제 11월에 런칭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방식을 디지털과 친화적인 방식으로 옷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니트웨어를 제작하여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에 뛰어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래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처럼 패션 디자인 쪽에 이제 근무를 하였고, 제가 사실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자체가 사람의 삶 속에 의식주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중에 의라는 요소를 담당하게 된다면 정말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직업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그 직업을 영위하면서 제가 디자인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환경오염의 패션 산업이 주범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회의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저의 이제 사명을 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바로 코비드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연결 부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조금 집중이 되었던 반면에, 저희 회사는 조금 더 지속 가능성에 집중을 두어서 메타버스나 이런 기술들을 융합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저희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요. 디지털 자체도.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목적성은 사람을 위한, 또 사람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은 과연 어떤 기술이 있을까라는 방면에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한 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 포럼에 이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되게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잠깐 그 패션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조금 실망감을 느꼈던, 좀 약간 좌절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한국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헤리티지를 100년에 쌓아놓은 헤리티지를 이렇게 넘어가긴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들을 저희가 돌파해 내갈 수 있는 그런 중점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디지털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그 메타버스, 메타사, 페이스북의 그 누님께서도 작년에 여기 해운대에서 블록체인 법인을 설립하고 가셨죠. 그런 등등 부산이 지금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양한 그런 뭐 헬싱키 패션위크와 같은 이제 디지털 쪽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패션위크가 지금 하나세안 패션위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의식주 얘기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실은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가지 중에 의식주, 야, 맨 앞이 옷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냐라는 식으로 간혹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의류, 패션에 우리가 종사하면서 결국에는 또 지구를 위한, 환경을 위한 패션 산업으로의 발전, 디지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자연에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이 결국에는 사람과 환경을 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거기에 또 보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내가 이 얘기를 까먹었다 혹은 빠뜨렸다. 네. 네, 우선 조금 하나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 뉴욕, 뭐 파리, 밀라노 등등 4대 패션 위크가 이미 꽉 시장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도 나름의 정말 이 안에 능력 있으신 디자이너 분들도 한국에 너무 많고, 그런데 뭔가 이런 체계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이 아직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헬싱키 패션위크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출범한 이후로 아예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VR 패션쇼 이런 것들로 세계적으로 바이럴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랑 이제 싱가포르 등등의 하나세안 이 패션위크도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넘어서 이번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그 스프레이로 옷을 뿌려서 엄청나게 바이럴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혁신적인 쇼를 내놓는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어떤 이슈가 되는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그 패션쇼를 관람하느냐,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약간 즐겁게 컨텐츠로 이 메타버스를 기술적인 부분도 좋지만 좀 더 컨텐츠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해서 나간다면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그런 한아세안 패션 위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살포시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션은 경험과 감성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디지털 혹은 메타버스 혹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의 패션의 경험을 다각화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고 흥분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패널분들께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없으시면 마이크를 열심히 듣고 계신 우리 청중분들께 돌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에 공이 넘어가면 항상 이렇게 숨 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전문가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께 직접 물어보고 뭔가 직접 대답을 듣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은 트랑리님께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한아세안 패션 위크에 이제 계속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한아세안 패션 위크에 참여하시면서 조금 애로점이나 혹은 바라시는 점이 조금 있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아세안 패션 위크가 결국에는 물론 저희가 이제 오늘은 디지털에 관한 주제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조금 더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을 위해서 혹시 해줬으면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Okay, I will share with you this story.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회사는 멀티미디어 JSC 베트남인데요. 저는 창립자입니다. 틱톡에서 저희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리얼리티 쇼를 모든 것을 다 디지털화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방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런어웨이 코리아처럼 베트남 버전을 제가 또 했었는데요. 왜 틱톡으로 베트남에서 이렇게 저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했냐면요. 패션과 관련된 패션 디자이너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능한 패션 디자이너를 찾고 싶었지만 모델들도 찾고 싶지만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사용해서 더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장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과 젊은 디자이너들이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브랜드와도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측면에서 이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본인이 만들어낸 아이템이라든지 옷을 그리고 또 고객들에게 어떻게 또 본인들의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틱톡 샵을 통해서 우리는 상품을 너무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틱톡 커들이 있고요. 또 틱톡 샵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길거리에서 옷을 파는 것처럼 디지털화를 해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다면 임대료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은 측면에서 또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면 많은 젊은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많은 장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량을 좀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이너로서 일하는 것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더 빨리 성공을 할 수 있고 더 쉽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패션을 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열망일 것입니다. 젊은 신진 디자이너들이, 젊은 패기가 있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 발견되고 또 그들이 새로운 패션을 선보이면서 그들 패션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또 불어일으키는, 실은 뭐 한 아세안 패션 위크도 그렇지만 한국의 여러 패션 위크에서도 신진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새로운 루키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아세안 패션 위크가 어떻게 보면 각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복식 문화에 대한 교류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에게도 큰 도전할 수 있는 무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좌장이신 이신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회로 열린 한 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5시부터는 이곳에서 부산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와 컬렉션이 펼쳐지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